자, 확정하고 가능 부분에서 가능의 반대가 불능 파트거든요. 그렇죠? 불능 파트 여러분 봤어요. 반대. 그래서 그 불능의 문제는 온시적 불능하고 후발적 불능에서 그 뒷부분이 케이스들이 어렵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어려우니까 아씨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어려우면 아씨 하면 안 돼요. 왜? 어렵다 하더라도 피해갈 수는 없어요. 어떻게 돼요? 돌파를 해야지. 그러면 피해간다고 해가지고 케이스 설명하고 말로만 무효고 이거고 쭉 넘어가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그렇구나 이해는 쉽죠. 왜? 책 읽어주니까 이해는 쉽지. 근데 내년에 또 만난다 안 만난다? 이렇게 되는 거지. 또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저를 안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그 케이스를 통째로 내기를 애우시란 말이에요. 그럼 법률관계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딱 애우시란 말이에요. 속으로 못해 임마 그러면 애워. 반복해서 애우시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제 강의가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항상 말했지만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버거워요. 어려워요. 아까 잠깐 했지만 그러면 제 강의가 어떻게 돼요? 재유수생을 위주로 하는 강의냐, 삼수생을 위하는 강의냐? 그게 아니에요. 나는 항상 똑같이 이렇게 강의를 해요. 다음에도 또 이렇게 강의합니다. 이게 기본적인 적정 중급 수준이에요. 여기서 보면 이 정도 수준이면은 민법이 한 80점 나와. 75점에 80점. 75점에서 80점 정도. 이게 중급 수준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이 상태에서 내가 모르니까 다운시켜가지고 용어를 설명하고 매도인이 뭐고 매수인이 뭔지 차주가 뭐고 대주인이 뭔지 그걸 설명해달라 그러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강의가. 그거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책을 통해서. 중국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따라오셔야 됩니다. 따라오셔가지고 지금은 모르지만 그러려니 하시고 반복하시란 말이에요. 반복. 지금은 몰라도 두 번째 들으면 또 달라지고 세 번째 들으면 맛이 또 달라집니다. 그죠? 감칠맛. 그래서 항상 그렇지만 처음 저랑 같이 공부하실 때 제가 들으면 되게 어렵다라고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반복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그 진가를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시험 문제에서 가장 잘 풀려요. 지난번 시험에 17회 시험에도 그랬잖아요. 다음은 의사표시를 설명하고 있다. 옳은 것은 그래 1번 문항에서 비진이, 2번 문항에서 통정의표시, 3번 문항 차고, 4번째 하자 있는 의사표시, 5번 그다음에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 다 보여줘. 전체 문제 하나를 가지고 전체 의사표시 전체를 물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하나를 알기 위해서는 전체를 모르면 문제 풀려요 안 풀려요? 안 풀린다고. 그 여러 얍삽하게 공부하면 안 돼요. 얍삽하게. 그럼 얍삽하게 공부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되게 돼. 그럼 깊게 하리라 그래가지고 막 문장 물고 늘어지고 막 파고들어. 그러면 내년에 또 만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해둘게. 여러분들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시험을 보는 것이지 학문을 하는 것이 아니다. 잘못 말하는 사람들은 시험을 보는 것이지 학문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하니까 저 학문하는 이게 아니고 학문을 한다는 것은 학설 대립을 보는 거예요. 학설 대립을 본다는 것은 문제점이 나오면 그걸 물고 늘어지는 게 바로 학문이에요. 여러분들은 물고 늘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끝났다 이러는 거예요. 합격은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개사 시험은 학문이 아니고 시험이니까 뭐하라? 물고 늘어지지 말고 거기까지만 하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아니 갑이라는 사람이 뭐하러 얘기했든 을이라는 사람이 뭐 했든 무슨 관계가 있냐고. 다솔과 판례만 딱 알면 끝나는 거지. 무슨 말 알겠죠? 그렇게까지만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것까지만. 그리고 난 다음에 사건을 이해하셔야 돼요. 사건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조금 인내하시고 참고 인내하시고 그러려니 하고 뻗어라. 그죠? 우리 어디 미스 눈에 힘 좀 풀어. 눈 좀 풀어. 나 무서워 죽겠어. 눈썹이 팍 올라와 있어. 팍. 그렇게 인상 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려니. 웃어. 인상 쓰는 것보다는 웃으면서 받는 게 엔돌핀이 쏟기 때문에 훨씬 암기가 잘 돼요. 그리고, 예습은 안 해도 복습 정도는 한번 해보세요. 복습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애우고, 이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한다? 소설 보듯이. 처음이니까 소설 보듯이, 이런 내용이 있었어. 라고만 복습하세요. 지금은. 가면 갈수록 강도 높아지니까. 자, 아무튼 어떻게 돼요? 확정되고, 두 번째 봐라. 가능하고. 세 번째, 적법하고. 그러니까, 적법해야 되니까, 법률에 뭐다? 적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적법이니까. 그러니까 법률에 적합하려고 한다면, 법규를 알아주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네, 법규를 뭐라 한다? 법률 규정이라고 그래요. 법률 규정. 법률 규정. 그래서 법률 규정을 어떻게 돼요? 뭔다? 법규다. 어떨 때는 또 법정이라고도 표현도 하죠. 근데 지금은 어디 법규예요. 법규. 법규. 그래서 이러한 법규는 적법에서 법규는 뭐하고? 첫째, 임의 규정하고. 민법 제105조 뭐하고? 임의 규정하고요. 임의 규정. 임의 규정. 임의 규정의 반대말. 임의 규정이 뭡니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련이 없는 규정으로서 없어요. 없는 규정으로서 당사자가 임의로 마음대로 배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임의로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뭐란다? 임의 규정이란다. 있는 거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배제할 수 있어 없어요? 있으니까 사적 자체 원칙이 지배한다란다. 한다. 계약자의 원칙이 지배된다 안 된다. 네? 계약자의 원칙이 지배된다. 그렇죠? 원칙이. 그러니까 계약자의 원칙, 사적 자체 원칙이 지배되니까 어디에서? 계약법에서. 이렇게 되는 거 계약법. 따라서 계약법은 임의 규정성을 띈다. OX. X. 띈다. 단정적 표현했잖아요. 아까 띈다 그러면 어디 안 되지. 왜 임차인을 보호하거나 약자를 보호해서 강행 복귀성이 늘어지더라.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그래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문장 자체가 단정적이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법에 관한 규정은 임의 규정성을 띈다. 아니다. 띈다. 그러니까 그거 띈다 그러면 전부 임의 규정성을 띈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근데 띈다. 그것도 맞는 문장 같은데 아무래도. 다시 한번 해보세요. 계약법에 관한 규정은 모두가 아니라 모두자 빼먹어서 그래요. 계약법에 관한 규정은 임의 규정성을 띈다. 맞다. 띈다. 그러나 모든 계약법에 관한 규정은 임의 규정이다. 이건 아니죠. 모든 긍정어. 모두 편면적 강행 규정도 있다. 참 문장 어렵네. 됐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뭐란다? 임의 규정이란다. 그러면 임의 규정의 반대말, 이거는 반대 해석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우리는 강행 규정이라고 그래요. 강행 규정. 강행 규정. 강행 규정. 반대말에. 그럼 강행 규정이라는 건 뭐였습니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관련이 위에는 없으니까 밑에는 있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관련이 있는 규정으로서 당사자가 임의로 배제하지 못하는 것을 강행 규정이라. 임의로 배제 못해요. 마음대로 못하니까 강행 규정이고, 이러한 강행 규정은 당연히 마음대로 못하니까, 그쵸? 사적 자체 원칙이 지배된다, 안 된다? 예, 자체 원칙이 도리어 원칙이 배제돼 버려요. 계약자의 원칙이 배제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 제185조 물권법에서는 185조 물권법에서는 물권의 종류 나오는 거예요. 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그래서 강행법규성을 띠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물권법의 규정은 강행법규성을 띈다. OX. O. 그러나 모든 물권법에 관한 규정은 강행법규성이다. 강행법규다. X. 왜 계약법에서 임의 규정이 있으니까. 나중에 공부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렇게 봐두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강행 규정은 어떻게 나눠줄 것이냐. 그래서 첫째, 효력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효력 규정. 두 번째, 단속 법규, 즉 단속 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효력 규정은 위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위반하게 되면 그 효과가 어떻게 돼요? 사법관계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되고, 공법관계 있죠? 공법관계는 뭐 한다? 처벌되는 관계를 우리는 효력규정이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 민법 총칙에서 강행 규정에 위반하는 것은 무효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효력규정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효력규정. 요걸 말하는 거야. 강행 규정에 위반하는 것은 뭐다? 무효다고 하는 것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단속 규정은 뭡니까? 효과가 어떤 효과가 나는 거예요? 첫째, 어떻게 돼? 사법관계에서는 뭐가 되고 유효가 되고 공법관계에서는 뭘 하는 거예요? 관계다? 처벌되는 관계를 우리는 단속규정이라고 그래요. 단속규정. 단속법규. 그러면 사법관계에서 유효가 되는 그런 예컨대는 뭐가 있을 것이냐? 그래 경찰법규.
내지는 행정법규라고 그래. 행정법규. 내지는 중간 생략등기, 중간 생략등기. 뭐가요? 중간 생략등기다. 그럼 중간 생략등기는 이런 거잖아요. 처음 하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공시법을 가져나와. 갑이라는 사람이 누구한테? 을이라는 사람한테 매도했어요. 그럼 을이라는 사람은 뭐를 하고 등기를 하고 누구한테? 병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누가요? 갑이가 등기 갖고 있는 것을 을을 뭐 하겠어요? 미등기 전매하는 것이죠. 누가? 을이 빠져버리고 누가요? 최초 매도인으로부터 마지막 최종 매수인한테 이렇게 등기가 넘어가는 거예요. 이때 등기가 이미 병한테 가 있다. 유효다 무효다? 그래요. 기왕에 등기되어 있는데 이걸 무효로 하기는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유효. 다만 누가요? 병이라는 사람이 세금을 면탈포탈하기 위해서 이처럼 중간 생략 등기를 했다. 그러면 처벌 당해줘야 되겠죠. 처벌 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얼마? 1억 미만. 몇 년 이하? 5년 이하의 징역인가요? 3년인가요? 그건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에게 중간 생략 등기를 어떻게 돼요? 하지 말아오는데 했어요. 그럼 벌칙을 받아요. 그 벌칙은 민법의 내용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나 모르지. 나한테 물어보면 몰라. 나는 몰라. 그건 여러분들이 해야지. 내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봐야죠. 예? 형벌규정이니까. 그잖아요. 질서 버리니까 아무튼 이런 관계들이다. 빠지는 관계. 중간 생략 등기.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돼? 저 위에 효력 규정은 어떤 것이 있을 것이냐. 그렇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어떻게 위반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위반하는 거예요? 첫째, 직접적 위반이에요. 법률을 그냥 어떻게 돼? 위반하는 경우가 있고 무효죠. 무효. 근데 법률을 지키는 듯 하지만 우회해서 그죠? 우회해서 이걸 간접적이라고 그래요. 간접적 위반이라는데 이 간접적 위반이 이것을 우리 이름하여 뭐다? 탈법행위라고 그래요. 탈법행위. 그죠? 그러면 탈법행위 예컨대가 옛날에는 많았었어요. 옛날에는 첫째 이자제한법에 의해서 이자를 옛날 이하 높은인데 지금 뭐 달라졌지만 지금 이제 금융대부업법이 있어요. 금융대부업법이. 금융대. 그래서 70% 7할 이상은 어떻게 이자를 받지 못한다. 그러나 대통령이 정한다. 그래서 66%까지 66%. 안 받아서 모르시는군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 민법의 내용이 아니니까 이자제법이 옛날에 있었는데 IMF 떨어 맞아가지고 없어졌으니까 얘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두 번째 갑이라는 사람이 돈이 없어가지고 어디에서 전당포라든지 기타 다른 데서 돈을 꿔요. 꾸는데 담보가 없으니까 동사를 주고 돈을 꾸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질권을 설정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갑이 나중에 안 하고 말로 하는 거예요. 갑이 공장 같은 걸 운영할 수 없으니까 물건을 주고 안 주고 소유권만 넘기고 빌려 쓰는 형식으로 어떻게 돈을 꾸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점유계정이라고 그래. 점유계정. 봐봐. 그래서 내가 필기 안 해주는 거예요. 필기 해줘봤자 모르니까. 그러니까 말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뭐다? 점유계정이라는 얘기는 들어봤죠? 물론 여러분들 수준은 어떻게 이따 쉬는 시간 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자 10분간 쉬었다 합시다. 그러면 책을 딱 덮는 순간에 하얘지죠. 뭐 배운지도 몰라. 이게 바로 여러분 첫 번째 수준이에요. 첫 번째 수준. 이제 여러분들 처음 들으실 때 강의 들을 때 그럼 두 번째 수준은 어떻게 돼요? 책을 덮어도 여기서는 생각나. 어디에 문을 탁 열고 나가는 순간 하얘지죠. 이게 이제 두 번째 반복했을 때예요. 세 번째 반복할 때는 어떤 줄 알아요? 문을 열고 나갔을 때도 기억이 남아. 근데 엘리베이터를 누르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다 그렇게 삭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범위를 활동 범위를 넓혀 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집에 가도 어떻게 돼요? 안 잊어버려. 생각이 나. 나중에 어디서 시험장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생각이 난다. 그러면 합격이에요. 이 범위를 넓혀가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들이. 여러분 처음 하신 분들이 이거를 한 번 딱 듣고 이해를 한다. 이해를 하고 암기가 됐다. 인생 잘못 산 거라니까. 여러분들 막 자꾸 쉬는 시간 와가지고 아니 선생님 제가요 지금 들을 때는 이해가 되는데요. 책만 더 보면 생각이 안 나. 그럼 당연하지 그러면.
그거 생각나 버리면 나 뭐 먹고 살아라고. 인생 잘못 사는 거라니까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있어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니까. 아, 그래야지. 민법이. 반복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그래요. 반복. 그냥 항상 그러려니 하면서 듣는 거예요. 재밌는 소리 한다고 웃고, 그러고 나면 어려운 소리 한다, 몰라, 샹칼. 그러고, 그렇게 두 번, 세 번 차근차근 정리하게 되면 진짜로 성경에 들어와요. 여러분들 지금 해야 될 역할을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앉아있는 연습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앉아있는 연습. 지금 앉아있으면 지금 죽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공부할 때는 한 번도 그렇게 해야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참아라. 참고 버틴겨라. 속으로 에이 새끼 지 혼자 잘한다 새끼야. 내가 뭘 먹잡겠다고 내가 괜히 공부해가지고 내가 그러지 말고 먹잡 거 많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그러느니 하시면서 따라오시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탈법행위예요. 그래서 전미규정 문제가 나오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도 넘어가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은 수단의 탈법성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가 된다까지만 수단의 목적의 탈법성은 무효지만 수단의 탈법성은 유효다까지만 봐두시고 그럼 이제 그거도 이제 유효로 넘어갔어요. 그럼 세 번째인데 여기서 이제 첫 번째죠. 공무원의 연금 추징권이에요. 공무원의 뭐다 연금 추징권의 문제다. 추징권. 그럼 여러분들이 돈을 갚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변제라고 그래요. 변제. 돈 갚는 걸 변제. 돈 내놔라고 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추심이라고 그래요. 추심. 돈을 받는 걸 권리를 뭐다? 추징권이라고 그래요. 아이 추징권 많이 들어봤잖아요. 여기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생긴 게 그 새카만 어디 가대 쓰고 그죠? 눈썹 새카만 치고 어디까지 지옥까지 쫓아간다. 그잖아요. 우리 회사대 몇 개 주면 지옥까지 쫓아가가지고 돈 받아주겠다. 채권 추심회사, 신용회사 다 하고 추심권. 그걸 말하는 거죠. 추심권. 받는 거죠. 그러면 공무원이 연금을 받을 권리가 이게 탈법이냐? 그게 아니고 공무원이 퇴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연금을 받아요. 연금을 받을 권리가 추징권이니까. 그럼 연금을 받는 권리인데 일시적으로 받는 경우가 있고 달달이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공무원 아저씨가 전직 공무원이니까 쉽게 말하면 퇴직 공무원이 돈이 어떻게 돼? 갑자기 급해가지고 돈을 목돈을 써야 돼요. 이때 공무원이 연금을 받은 추징권에 대한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꿀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당연히 있지. 왜 없냐고. 내 건데. 무슨 말 알겠어요? 내 거니까 내가 담보로 제공해서 돈 꿀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군인연금법이라든지 공무원연금법 제32조에서 공무원연금법 32조에서 채권에 퇴직 공무원의 채권에 어디에 돼요? 연금 추징권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융기관 외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단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퇴직 공무원이 자기가 받아서 연금 추징권을 은행에다 담보로 제공을 돈을 꾼다. 당연히 가능한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나 금융기관 외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융기관 외에다 담보됐다. 그 얘기는 누구한테 담보로 제공했다는 거예요? 깍두기 오빠. 깍두기. 오전반에 깍두기를 모르더라고. 오전반 사람들 깍두기를 몰라요. 깍두기라는 것은 그죠? 새카만 양복 입고 다니죠? 머리가 조금 짧고 그죠? 주머니는 뭐가 있다? 쌍칼 있지, 쌍칼. 쌍칼이 있어요, 쌍칼. 회칼, 쌍칼. 내지는 도끼도 있어요, 쌍도끼도. 그죠? 그런 애들을 어떻게 돼? 우리는 깍두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깍두기에다 담보를 제공하고 사채업자, 참말로. 깍두기에다 돈을 제공하고, 담보를 제공하고, 그러고 나서 돈을 꿔쓰고, 누가요? 사채업자가 자기가 퇴직 공무원인 것처럼 연금을 추심한다. 그 자체가 뭐다? 무효단 말이에요. 이게 탈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권리를 정상적으로 행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법령을 회피했죠. 그잖아요. 공무원연금법을 회피했잖아요. 이걸 탈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응? 내지는 어떻게 돼요? 요거는 제목이 참 껄끄러워. 뭐를 해야 될지 몰라요. 허수아비행인데, 진짜 있는 일이냐고? 참말로, 제가 하는 얘기는 다 대본 판례예요. 대본 판례. 마누라 어떻게 돼요? 마누라 이용하기. 그죠?
마누라 이용하는, 이용 사례. 이 얘기는 뭐냐면, 마누라 이용하는 어떻게 돼요? 케이스가 있는데, 다 판례, 제가 말하는 거 다 판례예요. 다만 그걸 재밌게 여러분들 설명하는 거 다 대부분 판례입니다. 그래서 마누라를 이용하는 탈법행위 하나, 대표적인 판례가 이런 판례예요. 누가요? 공무원이, 어디에 공교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련해서 개발 계획을 안 하는 거예요. 개발 계획을 안 했어요. 그래서 공무원이, 아니, 내 돈으로 내가 땅을 사면 어때? 그래서 살려고 하니까, 이거 뭐 정보를 알아가지고 안 되잖아요. 직무지침에 작살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이용하는 거예요? 마누라를 이용하는 거예요. 마누라 이름을 사가지고 빌려가지고 행위는 누가 하고 내가 하고 이름은 누가? 마누라가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예요? 일반적인 경우는 다 마누라 하지. 마누라한테 마적 주고 죽으려고 그러다가는 자기가 아니라 노란공주. 아니 그럼 우리 자기가 옆에 있는 그 옷 색깔 무슨 색깔인지 몰라서 그랬겠 무슨 공주겠어요? 저 무슨 색이죠? 초록색이라고요? 초록공주. 자, 통장 관리 남편이 한다, 자기가 한다. 거 봐, 자기가 하잖아. 자기가 하는 거예요. 집에 있는 어떻습니까? 뭐 서류라도 기타, 집문서, 땅문서 다 누가 관리한다? 자기가 하지. 남편이 뭐라 하면 칵살이 그지? 현실적으로 그러잖아. 다 마누라가 하죠. 특히 마누라가 공인중개사다. 그럼 남편 명의로 됐다. 판다? 그럼 남편이 뭐라고 그래요? 네, 이래야지. 어디 까불어? 그리고 마누라가 뭐라고 그래요? 오늘 퇴근할 때 옛날 집으로 하지 말고 이 집으로 와 이러지. 그러면 퇴근할 때 나는 그쪽으로 하지. 이게 바로 요즘 시대 정상적인 관계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돼? 마누라 이용하는 건데, 아니 일반적인 경우는 대다수가 어떻게 처가하잖아요. 요즘 무슨 세상에 마누라 다 하잖아요. 남편은 통보를 마누라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누라 이름을 가지고 집을 사거나 파는 것도 당연히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그 저 뒤에 숨어 있는 게 무섭잖아요. 공무원이 직무에 관련돼서 알아있는 정보를 가지고, 그죠? 마누라가 살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정보를 알아가지고 마누라 이름을 가지고 내가 활동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누라 이름으로 땅을 사고 집을 산다. 정상적인 것 같지만 그 뒤에 숨어 있는 탈법행위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마누라 이런 것을 우리는 탈법행위라고 합니다. 됐죠? 네. 이러한 법률행위는 뭐다? 이런 것들은 무효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해됐어요? 끝?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하고? 효력 규정하고 뭐다? 단속 규정하고 단속 규정의 뭐다? 구별을 보자. 구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구별을 하자. 이렇게만 알아두세요. 이렇게만 알아두세요. 우리 교재 되게 양이 많지만 요즘은 어떻게 잘 시험에 잘 안 나오는 것 같으니까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히 풀 수 있을 겁니다. 갑이라는 사람하고 을이라는 사람 관계를 우리는 이 관계를 우리는 효력 규정으로 보세요. 효력 규정. 갑과 을 관계를 효력 규정. 을과 누구 관계를 병 관계를 무슨 규정? 단속 규정. 단속 규정. 내지는 갑과 병 관계를 뭐다? 단속 규정으로 봐라. 그랬을 때 반드시 병은 소비자 관계해야 된다. 이러는 거죠. 무슨 관계? 소비자 관계. 예? 소비자. 사는 관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갑과 을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될 것이냐? 자격증 예컨대 대여행이에요. 자격증 대여행이다. 이것만 하면 여러분들의 가슴이 저리는 사람들 있죠? 몇 분이. 내가 실무는 대가인데 시험만 보면 떨어지는 거야. 똑똑 떨어지는 거죠. 이름하여 그래가지고 뭐한다? 돌팔이 중개사가 됐다. 그죠? 미스가 웃는 거 보니까 돌팔인가 보다. 그치? 그죠? 돌팔이 중개사. 솔직히 여기 있잖아요. 다들 몇 분 계시면서 다. 웃는 사람도 지금 돌팔이 중개사 있구만, 지금. 실무는 대가다. 근데 뭐한다? 시험만 보면 똑이다. 신은 절대로 동시에 두 가지 능력을 안 줘요. 실무도 잘하고, 시험도 다 합격하고. 참 기분 나쁘지. 여러분들 보면 뉴스 같은 걸 보시게 되면 어떤 사람이 자격증만 막 20개씩 갖고 있는 사람 있죠. 그 사람 부자예요, 가난해요? 그래요. 12가지 재주를 가진 사람이 한 사람 못 먹게 살려요. 근데 확실한 한 가지 재주를 가진 사람이 12명 먹게 살 수 있거든요. 잘 해보세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돌팔이 중개사. 이 아저씨가 누구다? 돌팔이.
이런 말 때 제일 기분 째져. 여러분들의 고통은 곧 나의 기쁨이야, 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얘는 이제 이름하여 뭐다? 공인중개사예요. 공인받은 중개사란 말이에요. 공인받은. 그러니까 을이라는 사람이 자격증을 대여받을 거 아니에요. 빌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요? 갑이라는 사람이 자격증을 뭐하고? 대여하고 한 달에 얼마씩 주게? 30만 원? 30만 원, 35만 원? 그 시세 요즘? 자기는 자격증 따가지고 30에서 35만 원 주고 빌려줄 거야? 거봐. 뭘 자기는 아닌데, 이거 나 본다고. 내가 하면 노면 쓰고, 남이 하면 뭐, 불륜이야? 이거. 아이고. 앞에 왔으니까 찐빵 달라고 앞에 앉은 거 아니야. 찐빵 줘야지. 요즘은요, 여러분, 명의 대여 행위는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요, 대여자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격증 많이 돌아다니죠? 안 빌려줘요. 미쳤어요, 자격증 빌려서 착살하려고. 그러니까 빌려주는 사람 관계가 바로 친척 관계예요. 그러니까 딸내미 협박해가지고 아버지가 내보낸다든지, 내지는 남편이 너 마누라 내가 오전 가가지고 자격증 따고 시킨다든지. 그쵸? 이런 관계예요. 그런 거 많이 해요. 그러니까 자격증을 빌려주고 얘가 자격증을 대주고 어떻게 돼요? 매달 얼마? 시대가 30에서 미서 30에서 35만 원이라는데 50만 원까지. 오전반은 150만 원까지 나왔어요. 자격증 빌려 150만 원까지. 왜 안 빌려준다니까? 150만 원 받고 내가 차라리 쓰는 게 나는 훨씬 많이 버니까 150만 원 더 주겠다는 거지. 상황이 그래요. 그 대신 책임질 때는 박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미스 시대대로 30만 원 쳐보자. 그러면 30만 원, 갑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들 따놓고 어차피 영업만 안 하고 집에서 장롱 놓는 것보다 30만 원 받으면 애들 학원비도 되고 얼마나 좋아. 라고 생각하고 하겠지만, 나한테 박살나지만.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 의리나는 사람이 30만 원을 안 주기 시작해요. 한 달, 두 달, 세 달, 쭈구리, 갑이. 너만 30만 원 주고 자격증 했잖아. 30만 원 주기로 했잖아. 그래가지고 10개월 밀려가지고 안 주니까 갑이 을한테 3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한번 해봐. 어떻게 되나. 해봐. 어떻게 되나. 갑은 공유 중에 자격증 박탈하고. 그쵸? 박탈되는 거예요, 이거. 박탈돼요, 이거. 그리고 돈도 못 받아요. 왜? 효력 규정이 무효니까. 못 받아, 이거. 반사질서. 못 받아. 이걸 우리는 효력 규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자격증 대여행위 중에서 또 있는데,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덕대계약이라고 하는데, 덕대계약이요. 덕대계약이 옛날 판례예요. 그럼 지금 말로 하면 덕대계약은 뭐라고 그래요? 광업권 임대차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허가를 받은 사람은 누가예요? 갑이에요. 광산에 대한 허가를 누가 받았어요? 갑이 받았어요. 근데 자기가 운영을 못하니까 을이라는 사람이 임차했는데 강원권에 임차해버렸어요. 유효다 무효다? 무효. 처벌당하고 무효.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뭐를 했어요? 거기서 광산에서 광물을 뭐해서 채굴해가지고 누구한테 병이라는 사람한테 처분했어요. 이러한 처분행위는 유효다 무효다? 왜? 소비자 나왔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는 소비자 관계 나오면 어떻게 돼? 이 관계는 단속 규정이란 말이에요. 걸렸다면 박살나지만 유효다. 즉 어디에서 시장 통해서 발생하고 있는 무허가 음식점의 음식물 판매행위.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저녁에 수업이 드디어 끝났어요. 야, 그래도 오늘 민법이 끝났으니까 가면서 소주 한잔 할까? 땡기지 말고. 그래서 포장마차를 보니까 있어요. 와, 포장마차에 소주 한잔 해야겠다. 아줌마 꼼장어 한 마리 하고 소주 한 병? 오케이. 해가지고 마셨어요. 뿅 가라. 그치? 그러면서 나오면서 딱 보니까 가만있어 봐. 아줌마. 당신 말이야. 허가를 받고 장사하는 거야? 안 했지. 그러니까 나는 꼼장어 값하고 소주 한 병 값 못 줘. 그러면 어떻게 된다? 아줌마가 꼼장어로 뒤집어 패는 거야. 먹었으니까 돈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그거 줘야지. 소비자. 그죠? 돈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을이 돈 주고 꼬우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 아침에 구청에다 잃어버리면 구청이 단속 들어오죠. 사법관계에서는 유효고 공법관계에서 뭐한다? 단속 들어온다. 처벌당하는 관계는 뭐한다? 단속 규정이 되니까요. 되시겠어요? 네. 이런 것들. 무허가 음식점에 무허가 여감 내지는 어떻게 돼요? 목욕탕 이런 걸 무허가로 계산하는 목욕했다 안 했다? 여간에 잠 잤다 안 잤다? 잤다. 그러면 줘야 되죠.
줘야지. 이거 전부 다 뭐다? 단속 규정. 갑하고 뭐하고 병관계에서 을이 뭐하고 빠지고 직접 가는 관계. 뭐다? 중간? 생략 등기. 이런 것을 우리는 뭐란다? 단속 규정. 이해됐죠? 공무원이 행하는 영리행위. 공무원이 하는 영리행위. 그 영리행위는 효력 규정이에요? 단속 규정이에요? 공무원의 영리행위. 샀다, 안 샀다? 샀다. 그러니까 단속 규정이죠. 도깨비 시장 가면은, 군인 아저씨들 어때서 도깨비 시장 가면은 군대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건이 다 나와 있잖아. 핵폭탄만 빼고 다 있다며, 거기서.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영리행위, 뭐다? 단속 규정.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자, 네 번째. 이제 여기서 이제 사회적 타당성이 나와야 되죠? 뭐가 나온다? 사회적 타당성이 나온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 외우셔야 돼요. 이런 거는, 이 정도는. 첫째, 더만 보면 떠오르는 캐스 뭐다? 리가 할래. 당사자? 이거란 뭐가? 목적. 할래라는 건 뭐가? 의사표시가. 여러분들 선배께서 이미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 아니, 합격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 그걸 애우기 싫다고 해서 앞대 가를 때 가서 애운다? 당목이 이러고? 당목이 하고 애운다니까? 당목, 의사표시, 당목이 이렇게 애우고. 이거를 뭐예요? 자, 목적은 어떻게 돼? 확정되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 이거 애우기 싫어가지고, 앞대 갈 때 가지고, 확가적타 이렇게 애워요. 애우지 말하면서 다 알려준다, 그죠? 뭔 말인지 몰라요, 진짜. 에이씨. 봐, 이거 앞대 갈 때 확가적사, 그럼 재미없잖아요. 죽는 거니까. 그러니까 확가적타 이렇게 애운다니까? 이렇게 애우지 말고, 다 알려주면서, 그죠? 그냥 이게 쭉 이렇게 스토리식으로 애우시란 말이에요. 케이스처럼 그냥 막 암기하려고 막 이렇게 앞대가 일부러 그러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스토리로 외우시라고요. 스토리로. 리갈레에서 목적 어떻게 확정되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것 이렇게 외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지워 이제 지우자 여기 이 부분은 공간이 없으니까. 그럼 사회적 타당성이 나오는데 사회적 타당성은 첫째 민법 제 103조 뭐가 나온다? 반사회 질서가 나와요. 반사회 질서행위. 두 번째, 민법 제 몇 조가 나올까? 104조가 나오는데, 잠깐 가는 거예요. 놔둬놓고, 잠깐 가보자. 103조, 반사의 질서행위가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의 바른 행위는, 공선의 사회질서에 하는 거, 뭐다? 무효다. 그리고 뭐가 나오는 거예요? 선량한, 뭐다? 풍속.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바라는 것은 무효다. 그럼 여러분들은 풍속 우리 미스. 풍속이 뭘까? 와, 바람의 속도를 말하나 봐. 썰렁도 안 해. 미스. 공소양속이 뭐야? 풍속의 종류인가 봐. 물론 이런 용어들을 모른다고 해서 시험에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거 몰라도 시험은 다 합격하더라고. 뭐 이거? 공공의 질서, 선량한 풍속에서 풍속, 미풍, 양속. 선량한 미풍, 양속 아니에요. 공소양속.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이에요. 그러면 풍속은 뭐예요? 미풍, 양속이라고. 결국 뭐다? 도덕이죠, 도덕이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민법 제103조를 공부하시면서 갑자기 도덕 얘기가 나오죠. 도덕이. 그래서 도덕의 문제가 풍속 문제 나오니까 도덕이잖아요. 그래서 도덕의 최소율을 뭐라고 한다? 법률이라고 그러죠. 도덕의 최소율을 법률. 그 법률 안에 공법과 뭐가 사법이 있고 그 사법 안에 여러 가지 상법도 있지만 뭐다? 민법이 있고 민법 안에 뭐가 있어요? 103조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103조의 역할은 도덕하고 103조 법률하고 뭐를 연결시켜주는 무슨 규정? 다리 역할하는 가교 규정이라고 그래요. 응? 가교 규정. 그렇죠? 그런데 선량한 풍속하고 사회질서가 어떤 관계냐? 같은 개념이다. 포괄 개념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그냥 간단하게 포괄 개념설. 이런 학설은 그런가 보다 넘어가세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 학설은. 그래서 포괄 개념이다. 두 번째, 이제 가기죠. 두 번째, 반사질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바라는 것은 무효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안 바라는 거예요. 어? 103조 읽어보시면 내용이 있어 없어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은 뭐다 그러는데 반하는 게 뭐게? 몰라. 그죠? 내용이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이런 것은 우리는 일반 조항이라고. 무슨 기죠? 일반 조항이라고 그래요. 일반 조항. 일반 조항. 내용이 없다. 다른 말로 조문에 내용이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안 써 있죠? 안 써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집에서 이게 또 삐질 사람도 있으나 직접 안 갖고 있는 사람 뭐라고 한다? 하얀 손? 뭐라고요? 샀다면? 그거는 약사 쪽 아닌가? 아무튼 또 삐질는 사람 또 나온다. 그런데 어떻게 여자가 어떻게 돼요? 집에서 놀면 뭐란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백조의 그 험난한 그 여정들, 그죠? 안에 밖에서는 고고하지 바닥에서 얼마나 깔고요, 그지? 그 여기서 뭐야? 아무것도 안 써 있으니까 하얀 종이 뭐다? 백지규정이라고 그래. 백지규정. 백지. 같은 말로 백지규정이라고 그래. 백지조항, 백지규정. 백지. 내지는 다른 법률에 항상 그 위에 있다. 그래서 제왕규정이라고 합니다. 제왕규정이다. 됐죠? 그러니까 103조는 일반 조항이다. 내용이 있다 없다? 없다. 진짜? 이러는 거예요. 진짜라고 소설이 부르니까 진짜라고 소설을 부르니까 우리나라 다수가 판례는 아니 예컨대 있다 예컨대. 무슨 말 알겠죠? 여기에 일반 조항이라 한다면 여기에 예컨대가 있다 없다? 있다. 이것을 예시규정이라고 그래요. 예시규정. 그래서 예시규정은 민법 제104조 뭐란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그렇죠? 다른 말로 뭐란다? 폭리행위라고 그래요. 불공정한 법률행위 뭐란다? 폭리행위다. 개념 파악됐죠? 개념 파악. 예? 그래서 일반 조항이다. 그죠? 일반 조항이다. 그래서 누구하고? 103조하고 104조와의 관계가 바로 이런 관계다. 그러니까 103조는 뭐하고? 뭐로서 103조는 일반 조항으로서 104조는 뭐란다? 예컨대다. 따라서 피해자는 조건이 맞으면 103조를 가지고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조건이 맞으면 놔두고 104조를 가지고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에이, 둘 다다 가지고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러는 거죠. 왔다 갔다. 시험 잘 나오는 문장이에요. 시험 잘 나오는 문장이다. 자, 그러면 반사의 질서는 분명히 우리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에서 반하는 것을 뭐에다 해가지고 내용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예컨대가 없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나라 다설과 판례가 뭐를 했다? 유형화를 시킨 거죠. 유형화 알죠? 형태를 모은 거예요. 유형화. 그죠? 정리를 한 거예요. 그 형태를 모인 첫 번째 케이스가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예요. 지난 시간에 뭐였습니까? 사례 1번. 사례 1번. 첩계약. 그죠? 첩계약을 앞당겨서 뭐라고 해요? 첩계약을 앞당겨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첩계약 그러지 말고 선량 풍속이 아니고 뭐란다? 가족관계를 문란하게. 가족관계를 뭐하게 하는 행위다? 문란하게 하는 행위다. 이러는 거예요. 가족관계를 문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예컨대 뭐다? 첩계약이다. 근데 첩계약 사례는 지난 시간에 봤으니까 지난 시간에 빠지신 분들 어떻게 한다? 할 수 없지 뭐. 지나간 거 어떡하겠어. 다음 달에 듣든지 3월 달에 듣든지 마음 성질급 하시면 뭐다? 지난 동영상 강좌를 보는 거죠. 사례지. 그렇죠? 사례지. 그래서 그리고 되게 영상에 전부 다 그 자료도 올려놨고 여러분 아까 그 나갔으니까 첩계약 뭐다? 무효다. 근데 무효인데 첩계약이 무효인데 문제는 헤어지면서 주는 이별 전별금이라든지 그죠? 내지는 부양료 지급의 약정 부양료 지급 약정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지. 그죠? 첩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얘하고 첩했는데 요즘 시대는 바뀌어가지고 그죠? 바뀌어가지고 남첩도 살아야 되지 간첩이 아니라 남첩.
그잖아요. 누님, 그럼 뭐야. 오이야, 동상, 그치? 썰렁도 안 해. 요즘 많이 바뀌었잖아요. 시대가 바뀌었는데. 그잖아요. 시대가 바뀌었다. 썰렁하다, 썰렁해. 지난번에 나온 게 20대는 뭐가 제일 무섭고, 30대는 뭐가 제일 무섭고, 40대는 마누라가 저녁에 샤워하는 게 제일 무섭고. 그런 거 있었잖아요. 50대는 뭐가 무서워요? 마누라가 공국 꾸는 게 제일 무섭다며. 공국 꾸는 거 다 가버릴까봐. 근데 요즘은 마누라가 공국도 안 끊었는데. 이런 게 요즘 시대가 얼마나 무서워졌는데. 그죠. 넘어가도 되겠죠. 네. 두 번째, 가족관계 문란하는 것은 이런 관계. 그러니까 아무리 본처가 허락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 지난 시간 판례 봤어요. 허락을 했다 하더라도 역시 뭐다? 무효다. 설명 안 하네요. 케이스를 했으니까. 두 번째, 인륜에 반하는 행위예요. 인륜에 반하는 행위. 우리 미스. 거짓말하지 말고 엄마한테 뭘로 맞았다. 파리채로? 아이고, 나중에 이제 시집 가가지고 애들 팰 때 파리채 때린다? 가정교육이 그래서 중요해요. 자기는 절대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파리채를 때리지 마세요. 나는 파리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덤벼대가 엊그저께 같은데, 애들이 덤빈다고 파리채 꺼내서 애들 좁힌다? 파리채 때리지 마. 얘는 파리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도 주먹으로 팬대, 엄마가. 그러지 마요. 그러지 마. 주먹은 더 위험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사람의 몸에는 이게 살기가 있기 때문에 애들 편에서 군대 사고 나는 이유가 그거예요. 탁 치는데 어떻게 먹고 툭 떨어지는 거예요. 가는 거야! 엄청나게 때려가지고 죽는 게 아니에요. 살기가 있기 때문에 절대 애들 펼 때는 도구를 이용하셔라. 그치? 근데 도구를 이용하는데 뭘 했다? 야구방망이였다. 그치? 뭘로 패셨어요, 애들? 네? 미스한테 쳐다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뭘로 팼어요? 대답 없어. 재미없다. 우리 까먹은 공주님 많이 팼을 것 같아. 아니, 그럼 안 팼어도 그냥 대충 얘기해주면 덧나나? 아이고. 말로 했어요. 우리 마누라 뭘로 패는지 알죠? 얘기 안 했나? 지난번 특강한테 우리 마누라 호수로 패, 호수로. 호수 쫙. 이야. 호수 쫙, 얼마나, 극해가, 우리 애들 엄마가 호수를 뽑았다 그러면 자빠져요. 쫙 깔아앉아요. 그냥 무릎 꿇고 빌어, 그냥. 한번 해봐. 그러니까 꼬맹이 새끼가, 아쭈구리 엄마! 이러면서, 아쭈구리 엄마, 부모가 자식한테 불법행위 했다고 해서 줬다고 해서, 부모를 상대로 불법 행위에 의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어떻게 한다? 덮해라. 근데 조심해요. 조심하셔야 돼요. 지난번 뉴스에 한번 나왔죠. 우리나라도 2007년 12월 31일부로 호족보가 폐지돼요. 호족보가 폐지된다는 것은 이제는 가족관계에서 개인주의로 바뀐다는 거예요. 꼬맹이도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꼬맹이도 인격이 있으니까 뭐 하지 마라. 패지 마라는 거예요. 이거 부모는 다 왜 패냐고. 그게 바로 유럽식 내지는 미국식이에요. 여러분 뉴스 통해서 봤지만 캐나다 같은 데에서 기러기 아빠가 애를 보냈는데 애 새끼 싸가지 없이 어떻게 잘못했어요. 팼죠? 팼으니까 어떻게 돼요? 경찰 떴죠? 그래 구속돼가지고 6개월 동안 집행유예 받았죠? 애들이 잃어버리잖아요.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 패요 살려주세요 이러잖아요. 아빠 구속되지. 그러니까 나중에 뉴스 나온 거죠. 나중에 얘야 한국 음식 먹고 싶지 않자 불고기 막 꼬셔가지고 어디에요? 인천공항에 딱 내리는 순간 요금 뺏어가 다 찢어버리고 이 새끼가 패버린대잖아요. 뉴스 나왔잖아요, 직접으로. 그리고 그런 상태가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바로 요 몇 달 전에, 얼마 전에 애를 팼잖아요. 패니까 이 새끼가 신고해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경찰관이 어떻게 하래? 그러니까 법대로 해주세요. 지금 시대가 그래요. 그래서 팰땐 패더라도 이제 잘 때려야 돼요. 적정 수준에까지. 막 팼다. 친권박탈이에요, 지금은. 지금은. 그래서 호수를 팰 때도 많이 패면 안 돼. 한 2대. 그리고 끝내야지. 지금 시대가 어려졌어요. 이게 이제 부모가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식이 부모를 상대로 해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현재까지는 탈법행위 무효. 손해배상 자체가 안 돼요. 어디 건방지게 부부한테. 그러나 2008년 1월 1일부터는 아마 가능할 수도 있어요.
판례가 변경돼서 가능할 수도 있다. 근데 아직 아니니까. 두 번째, 모자 불동고계약. 모자 들고. 우리나라 판례가 있어요. 판례가. 모자 불동고계약. 그러니까 자식이 어떻습니까? 부모한테 뭐 하지 않겠다? 모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동거하지 않겠다. 여러분들 얘기인가요? 뭘 또 아유 잘했어. 여러분들 얘기인가요? 그러면 아니 이렇게 해줘야지. 그 얘기는 뭡니까? 누가요? 큰 며느리가 어떻게 돼? 부모를 안 모시겠다 하니까 둘째 며느리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미쳤어요? 모시게? 그 막둥이는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내가 막내를 씹었는데 미쳤어요? 그렇죠? 다 부메랑이에요. 부메랑. 다 한 만큼 돌려봤습니다. 참고 잘 하셔야 됩니다. 애들 다 보고 배우고 있어요. 부메랑. 그잖아요. 아니 내가 이 집에 막내로 어떻게 돼? 막내한테 시집 왔는데 내가 왜 부모 모시냐고. 누구 재수씨? 우리 재수씨. 아 누가 모시라고 그랬나 내가 샹칼 내가 모신다고 그랬지.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야? 옛날 판례. 그러면서 뭐 했습니까? 자, 내가 부모님 내가 어떻게 생활비로 한 뭐 1,000만 원 정도 줄 테니까 그 대신 내가 부모 안 모시겠다. 계약서 써. 계약서 유효다 무효다. 그런 거예요. 이런 거 다 인륜에 바른 행위예요. 이런 것들이. 그런 짓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내지는 세 번째 뭐다? 정의관념에 반하는 거예요. 정의관념에 뭐한다? 반하는 행위다. 정의가 뭔지 아시죠? 정의가 뭐 질문하지 마. 이런 거 개념 말하기 더 어려워. 정의에 반하는 건. 그잖아요? 이 정의관념에 반하는 것이 대표적인 케이스 담합행위예요. 담합행위. 담합. 그래서 여러분들 담합행위에서 옛날에 경매 같은 걸 호가경매 할 때는 깍두기 아저씨들이 지네들 진치고 있었고, 요즘 최근에 나온 담합행위 대표적인 케이스는 미국에서 하이닉스라든지 내지는 삼성 반도체가 가격 담합행위로 구속되는 사건. 무효다. 되시겠어요? 두 번째, 예컨대가 있는데 아무튼 참조해보자. 자, 우리 미스. 이중매매는, 이중매매. 알아 몰라, 이중매매가. 이중을 파는 거야, 물건을. 자기가 이 사람한테 팔고 저 사람한테 팔고 두 이중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 이중매매. 유효다, 무효다. 알았어. 자기는 내가 좀 이따 질문할게. 걱정하지 마. 내가 저쪽 미스한테 물어봤어. 저쪽 미스 모르거든, 지금. 하얘, 머리가. 머리가 하얀데다 그림 그리기 좋은데. 자, 그래서 우리, 어떻게 돼? 우리 미스가, 여기서 잠깐 얘기하니까, 이중매매 잠깐 얘기했는데, 원래 이중매매 역사 안 하고, 어디에서 통정협회에서 내가 설명도 하는데, 오늘은 역사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이중매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중매매가, 우리 미스가 무효다라고 외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중매매가 무효인지 유효인지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파악을 한번 해보자. 응? 파악을 한번 해보자. 갑이라는 사람이 누구하고 을이라는 사람한테 얼마에 이 건물 1억짜리 건물을 얼마에 1억짜리 건물 1억이 팔았다. 을이라고 하는 제1 매수인이 뭐를 갑한테 두 번째 8천만 원이라고 하는 뭐를 중도금을 지급했다. 중도금을 지급했어요.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이러고 있는데 그 아직 등기를 갖고 있잖아요. 등기를 갖고 있어요. 근데 병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가봐. 나는 3억 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럼 미스는 의리를 지켜가지고 8천만 원 받았으니까 2천만 원 더 받고 등기를 준다. 차라리 병한테 3억에 팔고 1억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준다. 병한테 판다 안 판다? 판다. 그러니까 유효지. 왜 무효야? 무슨 말 알겠어요? 그거 봐. 이중매매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다. 따라서 갑이 누구한테 이한테 세 번째 3억에 매도했을 때 얘가 등기를 가지게 된다면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니까 병은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불능 파트에서 후발적 불능에서 채무자의 기축사유가 있는 경우가 또 이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럼 갑은 자기의 고의과실로 팔았죠. 팔면서 얘한테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못 주잖아요. 그러니까 을은 병한테 달란 말 못하고 누구한테? 갑이라는 사람한테 뭐래요? 이행불능이죠. 불능에 대해서 뭐다? 손해배상을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네? 네? 되시겠어요? 네. 이런 거, 이런 거. 됐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러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무효인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 배임행위 있죠? 배임. 책임의 배신하는 배임행위에 뭐였다? 배임행위에 가담해. 적극 가담해야 돼요. 적극 가담한 행위다. 그러면 이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가 있겠냐? 그쵸? 자, 요거 케이스 한번 보자. 두 가지 케이스인데, 갑이라는 사람이 누구한테, 을이라는 사람한테, 첫째, 이 건물을 얼마에 1억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1억에. 을이라는 사람이 두 번째, 8천만 원이라고 하는 중도금을 지급했는데, 병이라는 친구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병이라는 친구가 나타나가지고. 단지 알고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욕구를 콕 찔러야 돼요. 배임행위 뭐하다? 적극 가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담하는 거예요? 가봐. 너 을한테 8천만 원 받았지. 건물의 시가가 1억인데. 근데 8천만 원 받았지. 근데 나한테 그 5천만 원에 팔고 넘겨버려. 얼마에? 네 등기를 5천만 원한테 넘겨. 5천만 원에. 그러면 5천만 원 넘기면 너는 1억 3천 되는 거 아니냐. 1억 3천. 1억 3천 되니까 들고 튀어. 이러는 거지. 어디로? 필리핀으로. 중국으로 튀면 안 돼요. 미국 튀면 안 돼요. 미국이라든지 중국은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어요. 범죄인 인도조약.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범죄 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 미국이라든지 중국 도망가잖아요. 그럼 우리는 인터폴에 의뢰해가지고 범죄는 미국, 중국 내에서 수색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잡잖아요. 건거에서 한국으로 보내줘야 송환해요. 범죄 인도조약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필리핀은 아직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경찰에 잡아가지고 한국으로 송부를 안 해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모든 범법자들이 어디가 있다? 필리핀에 가 있다고. 장씨 아줌마, 장경동그래 아줌마가 자식이 강남역에서 자동차로 어떻게 사람 하나 쳐가 죽여버렸어요. 터트려버렸어. 포를 만들어버렸어.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곧바로 그 상태에서 탁 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어떻게 돼요? 아침에 공항으로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필리핀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 부모의 그 자식이잖아요. 공소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절대 안 들어온대잖아요. 참고하세요. 도망갈 때는 어디로? 아무튼 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등기를 놨어요. 배임행위 적극 가담했어요. 그러니까 배임행위 그렇게 하는 걸 배임행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배임행위에 책임의 발언행위에 적극 단지 알고 있다는 사실이 배임행위 아니에요. 뭐한다?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어요. 적극 가담했으니까 뭐에 위반해서 103조 위반해서 뭐가 된다? 무효죠. 근데 무효인데 주의하실 게 있죠. 여러분 좀 있으면 나오겠지만 103조 위반 행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746조에 적용돼서 쌍방모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103조 반사에서 위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칙은 부당이득인데 불법 원인 급여가 적용돼요. 불법을 원인으로 급여했기 때문에 당사자는 불법을 원인 급여했기 때문에 당사자는 둘 다 반환을 청구 못해요. 반환을 달라는 말을 못해. 돌려달라는 말을 못해. 갑이라는 사람이 등기달라는 말을 못해요. 제2배수인한테. 그러니까 얘가 나한테 등기를 넘겨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가 달란 말을 못하니까 내가 뭐해서 직접이요? 아니다. 뭐해서 얘가 못하니까 내가 채권자가 갑을 뭐해서 대위해서 이러는 거예요. 대신 무슨 말 아시겠죠? 대위해서 다섯 번째 뭐를 만드는 거예요? 등기를 뭐 했습니까? 뒤에서 무효를 만드는 거죠. 등기가 무효가 되면 등기가 지워지니까 여섯 번째 원위치 되겠죠? 예? 원위치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을이라는 사람이 일곱 번째 강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러는 거죠. 처음 하신 분들은 되게 어려워요. 시험 무지하게 잘 나옵니다. 이거. 네. 작년에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어요. 문항으로 시험에. 네? 그러니까 올해 또 나올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또 나올 수 있다 없다? 있다. 또
강제 이행을 청구하는 것도 좋고 의리라는 사람이 직접 대의해서 청구할 수도 있지만 야야야야 필요 없어. 대의 안 하고 너 얼마 주고 팔았어? 5천만 원이 아니라 3억 팔았지. 불법행위 가담했으니까. 그러니까 3억 팔았지. 내가 1억 줄 테니까 3억 내놔라고 네 번째니까 뭐다? 대가의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러는 거예요. 네 번째. 이거 대신 내지는 의리라는 사람이 저리 네가 말이야 이행분의 채무불량에서 이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주고 채무불량을 해서 이행불능 그러니까 채무불량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뿐만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되는데 불법을 했죠. 불법. 그러니까 역시 뭐다 불법 행위에서 똑같아요. 이거 플러스인데. 플러스 불법 행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예? 있다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해됐죠?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안 되면은요 다음번에 또 하시면 돼요. 미스 이해돼? 안 돼? 요걸 했기 때문에 배임의 책임에 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는 무효다. 무효. 그러면 얘가 먹으면 안 되잖아요. 이 등기 말소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직접 말소 못 시키고 대의회에서. 시험 나오는 건 대의회에서요. 말소를 안 시키고 네가 이거 어떻게 땅 가져. 그 대신 네가 얼마에 팔아서 그 돈 내놔. 대상청구권. 하지 말아야 돼. 줘야 되는데 못 주니까 채권 채무관계 있으니까 손해배상 청구. 불법이니까 불법행위에 손해배상 청구.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네 번째 폭력을 이용하는 행위. 폭력을 뭐한다? 이용하는 행위. 폭력을 이용이 뭐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누구한테? 을이라는 사람한테 야 을아 병 있죠 병에가 싸가지가 없을까? 왼쪽 발목 하나 잘라와. 재밌는 현상은 이런 말하면 전혀 반응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대단히 무서운 사건입니다. 우리 병의 왼쪽 발목 하나 잘라. 이거 무서운 사건인데 반응이 없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 내지는 갑이 을한테 야 을아 병 머리 잘라와. 머리카락이 머리 잘라와. 머리 잘라와. 청부살인이야 청부살인. 근데 우리 사회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 반응이 없어. 그래 해 뭐 이런 분위기예요. 무슨 사건인데. 다섯 번째 뭐다? 권력을 이용하는 거예요. 권력적 지위를 이용하는 것. 그렇죠? 권력적 지위. 오고 가는 짱 속에 발가로운 미래사회. 그렇죠? 건짱 내지는 어디 예외도의 사람들. 그죠? 모당의 정당의 대표님도 물러났죠? 썰렁해라. 권력적 지위. 예외도의 사람들.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권력적 지위 다음에 개인의 자유를 무지막지하게 그죠? 억압하는 거. 자유를 억압하는 거. 미스. 가만있어 봐. 노란 미스 될까? 노란 미스. 시집 간다, 안 간다? 이젠, 계약 썼어? 시집 안 간대. 아이고, 그래가지고 좋다. 그러면 진짜 안 가지? 만약 시집 가기만 해봐라. 계약 썼어. 라고 해, 계약 썼어. 절대로 시집 안 가기로 함. 유효다, 무효다? 그렇지. 지가 인자 안 만나가지고 어떻게 안 간다고 그러지? 아이고, 좋은 남자 만나면 홀라다 갈게. 아이고. 나는 시집 가가지고 돈 모신다. 시끄러워. 모신다. 뭘 또 모실 수도 있고 하면, 교육이 안 돼. 아무튼 절대로 혼인하지 않겠다는 약속. 내일은 절대로 이혼하지 않겠다는 약속. 유효합니다. 이혼하지 않겠다. 계약 쓴다고 이혼 안 하냐고. 아이고. 전부 무효다. 이런 것들. 그 정도면 해요.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들. 내가 앞으로 벌어오는 돈 전부 너한테 줄게. 유효다, 무효다? 무효. 전부 주면 나 굶어 죽어요. 내가 한 달 번 거 100만 원 받았다. 버는 거 다 주니까 100만 원 줬다. 그럼 나는 어떻게 돼? 굶어 죽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노동자들이 우리 이런 근로자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압류를 하더라도 봉급의 몇 프로까지 50% 이상은 절대 압류 못하는 이유가 그냥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 케이스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건 많은데, 이 정도만. 그리고 마지막에 뭐 있습니까? 이쪽에 뭐를 했다? 사행심을 뭐한다? 조장하는 행위다. 사행심을 조장하는 행위. 뭐 있습니까? 사행심 조장하는 행위. 손목 털기 운동. 손목 털기. 응? 막 운동 많이 하네. 손목 털기 운동. 두 번째, 손목 꺾기 운동. 그죠? 꺾기 운동. 세 번째, 숨쉬기 운동. 요즘 이거밖에 안 하죠, 요즘. 재미없어. 그래서 이름하여 뭐다? 도박이다, 도박행위. 도박.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행심을 저장하는 행위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첫째, 로또. 그잖아요. 전 국민의 로또화. 그잖아요. 그 다음에 강원도 정선의 카지노. 참고로 강원도 정선의 땅값이 있죠? 엄청 비쌉니다. 카지노. 엄청 비싸. 거기는 여인숙, 여관 그런 것들은 없어도 돈을 긁어 모은대요. 24시간 풀로 돌아간대요. 안 되면 차도 잡는데. 뭐가 문제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야,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경마. 그것도 안 되니까 경륜. 그것도 안 되니까 미사리 경정. 에라이 개새끼도 떼어라. 그죠? 문제 있잖아요. 사행심을 조장하는 행위래요. 근데 문제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별법이 만들어져요. 경륜에 관한 법률, 경매에 관한 법률 해가지고 뭐다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럼 무효예요. 자, 이런 관계는 뭐다? 전체 뭐다? 무효다. 무효예요. 무효니까 뭐 하기 전에는 이행하기 전에는 이게 지금 무효 설명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 뒤에서 무효 취소해서 무효가 되면 이행하기 전에는 이행할 필요가 있다 없다?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을 했어요. 그러면 이행을 했으면 대원칙이 우리나라 민법의 대원칙이 748조 뭐다? 부당이득 반환 법률이에요. 부당이득 반환이다. 부당이득 반환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선이면 무슨 이익배상 반환할 때 현존 이익배상이고 악의는 어디 이자 플러스 손해배상까지 뭐한다? 전 손해를 뭐하라? 배상하라. 이게 대원칙이에요. 그런데 이 부당이득 반환 원칙에 예외가 있었으니 그 예외 첫 번째 이거예요. 첫 번째 이거 103조 예외 뭐다? 103조 반사의 질서는 위반을 하게 된다. 그러면 뭐 103조의 경우 무효가 된다면 뭐가 적용돼서 아까 얘기했어요. 뭐가 746조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되는 거예요. 불법 원인급여가. 뭐를 해서 불법을 원인으로 해서 급여를 했기 때문에 쌍방 모두 돌려달란 말 할 수 있다 없다. 쌍방 모두 반환 청구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하여 뭐다? 다리뚝 사건. 다리뚝 사건이다. 예? 여러분 이런 케이스가 옛날에 적절하게 시험에 나왔는데 지금은 잘 안 나와요. 케이스가. 이런 케이스가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것을 그렇게 어떻게 케이스 곧바로 접목시켜가지고 시험 문제 푸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라는 겁니다. 이해. 다리뚝 사건이요. 갑이라는 사람이 누구하고 을이라는 사람하고 첫째 2개월간 일해주기로 하고 2개월간 어떻게 돼요? 일해주기로 하고 고용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선불조로 얼마를 2천만 원을 지급했어요. 성금으로. 와, 2개월 일하면서 2천만 원 줬어. 와, 되게 많이 줬네. 근데 갑의 직업이 뭐다? 갑의 직업이 포주예요, 포주. 포주가 뭐게 설명 못해. 그럼 을은 뭡니까? 미모의, 그렇지? 여자.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무슨 말 알겠죠? 예. 그래가지고 을이라는 사람이 이런 관계에 있던 어느 날, 그죠? 을이 두 번째, 몇 개월에, 1개월 동안 어떻게 돼요? 1개월 동안 일을 했어요. 근데 2개월째 후에, 뭐다? 교통사고로 다리가 뚝 부러졌다. 이러고요. 교통사고, 다리 뚝!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리가 부러져 기부스했는데 일할 수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야,
너 말이야 나한테 미리 성금 받아놓고 일도 안 하면 어떡하냐 말이야. 너 1,000만 원 한 달치는 했더라도 한 달치 1,000만 원 돌려줘. 라고 세 번째 부당 이득 발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예? 부당 이득 발환을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왜? 불법이잖아요. 매춘행위 돌려줄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야 네가 고용계약을 맺어놓고도 불구하고 일을 안 해가지고 내가 손해가 무지하게 발생했으니까 계약 채무불이행을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말도 안 되지. 왜? 반환 청구 못한다니까. 반환 청구. 쌍방 못 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을은 1,000만 원 돌려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문제는 칼 맞는 건 나 몰라. 칼 맞는 건 나 몰라. 깍두기 오빠들한테. 근데 실제로 이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런 사건이. 뉴스 통해가지고 을이라는 사람이 제가요 술집 가가지고 제가요 돈이 없으니까 성금 주면 내가 일할게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을이 돈을 받자마자 이 케이스를 알고 돈을 받자마자 돈 안 주고 일 안 해버려요. 백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네가 깍두기인 포주인 나한테 덤벼? 그런데 펼 수는 없으니까 지금 시대 어떻게 펴요? 그러니까 누구를 상대로? 을을 상대로. 얘가요 나를 어떻게 돼요? 이용해가지고 사기 쳐먹은 거야 라고 사기죄로 고소했죠. 얘한테 고소했다고 여자를. 그래가지고 고소해가지고 들어갔는데 나중에 재판에 보냈는데 거꾸로 법정 구속에 누가 됐어요? 얘가 됐잖아요. 얘가. 야 임마 그러는 거죠. 야 임마 얘가 너를 등쳐먹는 것보다 네가 이직거리 하는 게 네가 더 나쁜 놈이야 임마. 그래가지고 얘가 구속된 게 아니라 얘가 구속돼 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6개월 들어가가지고 6개월 집행유예 받고 풀려났잖아요. 참고하세요. 재미없어. 자,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불공정한 법률에 넘어왔어요. 시험 잘 나와요. 잘 나온다고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올해 예상 문제는 뭐다? 이쪽이죠? 불공정한 법률행위. 그러니까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올해 또 주의하셔라. 이 점에 잘 나오지만. 그럼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뭐하고? 객관적 요건하고 뭐하고? 주관적 요건으로 반드시 필요하다. 주관적 객관적 요건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면 객관적 요건은 뭐가 있을 것? 현저한 불균형이 있을 것 이러는 거예요. 현저한 뭐가 불균형이 있을 것. 눈에 띄게. 그래서 우리나라 판례는 3배에서 4배 정도를 보고 있는데 3배, 4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죠? 주고받는 거에 대한 불균형이에요. 그래서 0.5배도 되고 뭐 0.5배도 돼요. 0.5. 그러니까 현저한 불균형은 예컨대 어떻게 돼? 갑이라는 사람이 뭐가 본래급부 주고 을한테 반대급으로 뭐를 받고 이 관계가 불균형이 발생해야 되는 것이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주기만 하고 받는 것이 없는 편무계약으로서 어떻게 돼요? 증여라든지. 무슨 말 알겠죠? 받는 것만은 증여라든지. 반대급부 없어요. 예컨대 그죠? 증여행위, 받기만 하고 주는 것이 없는다든지, 내지는 주기만 하고 받는 것이 없는 기부 행위 등에는 백사조 불공정한 법률에 성립한다란다. 당연히 안 하겠죠. 시험 잘 나오는 것들이죠. 안 하지. 왜? 주고받는 거에 대한 불균형인데 없으니까. 되시겠어요? 그러면 주관적 요건은 뭐냐 말이죠. 주관적 요건은 누가 폭리자가 누구를 피해자의 뭐를? 공박. 두 번째, 경설. 세 번째, 뭐를? 무경험을 뭐 하려고 하는? 이용하는 의도, 고의, 악의가 있어야 돼요. 의도, 고의, 악의가 바로 주관적 요건이에요. 무슨 알겠죠? 이걸 주관적 요건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교재에 있는 것처럼 공박, 경설, 무경험은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객관적으로 판단해야죠. 이걸 주관적으로 이걸 말하는 거지. 이게 주관적 요건이에요. 이때 공박은 급박한 공궁으로서 무슨 공박을? 첫째, 배고파라. 경제적 공박, 정치적 공박, 정신적 공박, 내지는 심적 공박을 포함한다. 한다. 세 가지 중에서 잘랐죠. 세 가지를 공박, 경선, 무경 세 가지를 다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셋 중 하나만 있어도 성립한다.
성립해요. 또한 궁박, 경솔, 무경험은 추정당한다, 안 당한다. 추정받는다, 안 받는다. 추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누가 무효를 뭐를 주장하는 자가 궁박, 경솔, 무경험에 대해서 어디 입증 책임을 지는 겁니다. 대리 파트 가시잖아요. 대리. 갑이라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을과장 회사로 해서 이 건물 좀 팔아와. 나 지금 급해 죽겠거든. 라고 급하다. 누가 급해요? 예? 누가 급해요? 본인 시킨 사람 사장이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리 파트에 가가지고는 궁박의 기준은 누구를 기준으로? 본인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 것이고 경솔하고 무경험하게 일처를 제대로 못했어요.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못했어요? 대리인이 하게 되죠. 대리인을 뭐 하게 된다? 기준을 하게 된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러한 법률행위는 뭐다? 무효다. 무효예요. 그럼 무효니까 똑같아요. 이행하기 전에는 뭐 할 필요가 없고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을 했어요. 후. 그러면 원칙적으로 뭐가 적용돼서 748조가 적용돼야 되는데 여기도 예외적으로 민법 제104조도 뭐가 예외가 적용돼서 뭐가 적용돼요? 민법 제746조 단서가 적용되는 거예요. 그럼 746조 얘는 746조고 얘는 단서니까 어떤 문제가 될 것이냐. 그렇죠? 746조 단서는. 그래서 누구는 폭리자는 뭐다? 반환해야 돼요. 반환해야 되고 피해자는 반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피해자는 이득을 얻어요. 이름하여 돼요. 막간 할머니 사건입니다. 뭐다? 맛이죠, 이 맛. 막간 할머니 사건. 여기는 어떻게 돼요? 막간 할머니 사건은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사례를 가지고 하게 될 거예요. 나중에 사례도 나가요. 근데 다만 간단히 설명하게 된다면 우리 판례도 있습니다. 갑이라는 할머니가 67세 노파예요. 판례가 그래요. 지금 67세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살포시 맛이 갔어. 예?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외손주하고 살고 있어요. 외손주하고. 근데 이 할머니가 그죠?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물을 누구한테 임대해가지고 월세를 받아가지고 생활하는 사람이 뭐도 없이 아무 대책도 없이 이런 거예요. 항상 대책도 없이 1억짜리 건물을 누구한테 을이라는 친구한테 얼마에? 3천만 원에 매도하는 거예요. 3천만 원에. 그래서 3천만 원 매도했는데 을이라는 매수인이 언제 당일 얼마를 1,500만 원을 주고 그 다음 날 얼마를 잔금으로서 1,500만 원을 주고 급하게 그래가지고 주고 난다 지급하고 그다음에 지급하고 두 번째 지급하고 세 번째 뭐를 가지고 있어요? 등기를 가지고 있어요. 등기를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요? 갑이라는 어떻게 돼요? 노파가 뭐라 그래요? 할머니가 뭐라 그래요? 나중에 집을 내줘야 되니까 갑자기 먹장 무너지잖아요. 내가 뭔가 잘못했나 비요. 그러면서 할머니가 제가요 맛이 갔거든요. 라고 뭐를요 얘한테 민법 제104조를 가지고 불공정 법률에 의해서 뭐를요 무효를 주장하는 거예요. 무효 주장이에요. 그래서 누가 이겼을까? 판례. 자, 판례 뭐라 그랬어요? 매매계약 체결했을 때 계약금조로 3천만 원의 계약금에 10% 300만 원은 모르고 1,500만 원 낸다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더더욱이나 잔금을 곧바로 그 다음날 지급한 대단히 이례적인 것이다. 이거는 누가 을이라는 사람이 고의 악의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정해버리는 거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뭐다? 불공정한 법률의 무효를 주장해서 누가 할머니가 이겼다 안 했다? 이겼다는 거죠. 그러면은 할머니는 폭리자를 반환해야 되니까 을이라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등기 돌려줘야 되죠. 그러면 할머니 피해자는 이놈이 나쁜 놈이니까 3천만 원 돌려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할머니 깔끔하게 얼마 벌었게? 3천만 원 버는 사건. 이해됐어요? 이게 바로 막간 할머니 사건이에요. 이게 어떻게 돼요? 뭐다? 103조예요. 그냥 많잖아요. 그죠? 10분간 쉬었다가 한 5분만 쉬세요. 5분만 쉬었다가 어떻게 됩니까? 법률행위 해석 들어갑니다.